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은요. 어쩌면 한국의 미래 경제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니까 2050년이 되면 50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소비의 무려 70%를 차지하게 된대요. 70%요? 네. 이건 그냥 고령화 사회가 된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가진 어떤 거대한 소비 권력이 등장한다? 이런 신호죠. 바로 그 새로운 권력.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도파민 시니어입니다. 도파민 신이요. 네, 이 용어 자체가 이들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어르신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뭐 Z세대 자녀하고 패션 트렌드를 공유하고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팝업스토어 오픈런까지. 와, 오픈론까지요? 네, 마다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욕망을 가진 세대다. 이런 분석입니다. 도파민 시녀라니 이름부터가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쾌락이나 보상을 추구하는 그 호르몬, 도파민을 붙였다는 건 이분들 삶의 태도가 그냥 수동적인 안정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즐거움에 맞춰져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오늘 이 베일에 쌓인 새로운 주체, 도파민 시니어의 정체를 저희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대체 누구고 또 소비하고 관계 맺는 방식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익숙하죠. 네. 뭐 건강하게 여행 다니시고 취미생활 즐기는 그런 은퇴 세대 딱 떠오르는데 오늘 자료들에서 굳이 도파민 시니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액티브한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나이의 인식, 그러니까 심리적 나이에 있거든요. 심리적 나이요? 네,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분들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신체적으로는 한 3세에서 7세, 네. 그리고 마음으로는 무려 11세에서 12세 더 젊다고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잠깐만요. 10살 이상이요? 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60세라면 스스로를 40대 후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행동한다는 거죠. 와, 10살 이상 젊은 마음이라 이건 그냥 뭐 마음 많은 청춘 이런 수사적인 표현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완전 다른 거죠. 거의 뭐 다른 세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서는 이분들을 GG 세대,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55세에서 74세 그룹으로 정의를 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활동적인 걸 넘어서서 젊은 세대의 감성과 유행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즐기는 이른바 다운에이징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운에이징. 네, 나는 늙지 않아. 그냥 젊은 감각으로 나이 들 뿐이야. 약간 이런 태도랄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체보다 마음이 10살 이상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젊은 마음에 걸맞은 소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세대. 이분들이 바로 소비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주인공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젊은 감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역시 쇼핑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러닝 관련 용품 매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연령대가 바로 50대였어요. 50대요? 20대, 30대가 아니고요. 네, 이전 세대에게 달리기가 그냥 건강을 위한 운동이었다면 이분들에게는 젊은 세대처럼 힙한 취미이자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러네요. 러닝복도 그냥 편한 운동복이 아니라 기능성이랑 디자인 다 갖춘 전문 브랜드를 찾아 입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분들 소비 방식의 첫 번째 특징인 디토 소비로 이어집니다. 디토 소비요? 네, 젊은 세대처럼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플루언서나 자녀 세대를 따라서 소비하는 경향을 보여요. 아, 따라 사는 거군요. 네, 실제로 5060 여성 패션 플랫폼인 퀴닛의 인기 순위랑 MZ세대의 성지인 무신사의 40대 이상 구매 순위를 비교해보면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같은 스트릿 브랜드가 나란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번은 제 조카가 입는 브랜드인데요. 50대, 60대 분들이 정말로 10대, 20대들이 열광하는 스트릿 브랜드를 직접 찾아서 입으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 정보를 얻으시는 거죠? 그 정보 습득 방식이 바로 두 번째 특징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분들은 시니어 전용 플랫폼이랑 기존 플랫폼의 경계를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아,
한편에서는 퀸이처럼 큰 글씨,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3초 만에 가입 가능한 아주 쉬운 UX를 내세운 4050 전용 앱을 적극적으로 쓰세요. 이 앱이 작년에 매출 711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했죠. 와, 711억? 네. 3050 남성을 위한 에슬러 같은 플랫폼도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년 새 9배나 늘었고요. 동시에 무신사에도 들어간다는 거군요. 네. Z세대 자녀한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트렌드를 막 탐색하다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겁니다. 경계를 그냥 스스로 허물고 있는 거죠. 와,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뭔가요? 한 57세 교사분의 인터뷰가 자료에 실려 있는데 이분 말씀이 아무리 유행하는 옷이라도 원단, 바느질 마감, 10년 뒤에도 입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자주 찾는다고 해요. 아, 온라인으로 정보는 다 얻고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렇죠.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신데 팝업 스토어를 찾는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게 세 번째 특징인 온 오프라인 결합 경험에 대한 강한 니즈입니다. 아하, 오랜 소비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현명함이죠. 온라인으로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고 가격 비교도 하지만 최종 구매 결정 전에는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면서 품질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수동 팝업 스토어나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에 가보면 자녀랑 같이 온 50대 이상 고객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건 온라인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현명한 소비를 위한 자신만의 검증 절차, 그리고 동시에 쇼핑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즐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팝업 스토어에서 제품의 질을 확인하는 그 경험에 집중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오픈 서베이 자료를 보면요. 사람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싶다. 이 응답이 50대 이상에서는 32.8%로 40대 이하의 25.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훨씬 높네요. 네, 이분들은 새로운 관계, 특히 취향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인 연결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처럼 뭐 출신 지역이나 학교 같은 그런 끈끈한 연고주의가 아니라 좀 더 가볍고 유연한 관계를 선호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숲길 걷기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 같이 걸어요. 약간 이런 식이군요. 네, 바로 그런 거죠. 신홀, 시니어 놀이터나 오이, 50대들의 이야기 같은 플랫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아, 그런 플랫폼이 있군요. 네, 숲길 걷기, 그림 감상, 맛집 투어처럼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요. 신홀 운영자의 말이 재밌는데 오 전문가와 함께하는 클래스처럼 전문성을 강조하는 모임보다 초보 환영, 그냥 와서 즐겨요 같은 문구가 붙은 모임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아, 부담 없이. 네, 뭔가를 배우고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거죠. 젊은 세대가 번개로 모이는 감튀 모임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의 힘이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팬덤 문화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임영웅 씨 팬덤인 영웅시대 사례는 이제 뭐 사회 현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잖아요. 네, 영웅시대는 도파민 시니어 커뮤니티가 얼마나 강력한 결속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례죠. 그렇죠.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음원 차트 1위를 만들고 수재회원금으로 단 11일 만에 약 9억 원을 모금하기도 했어요. 11일 만에 9억 원이요? 와. 네, 이건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팬 활동을 넘어서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활동으로 진화한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엄청난 조직력과 결속력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것도 이 세대의 다른 특성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할 이분들의 디지털 DNA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 DNA요? 네, 이분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던 세대거든요. 그 경험이 지금의 팬덤 활동으로 발현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연애관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연애에는 끝사랑이 큰 화제가 된 이후에 시니어들 사이에서 미팅 붐이 일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네, 연애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재혼이나 노후를 함께 보낼 사람처럼
어떤 생애 주기적인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면 지금은 같이 맛집 가고 전시회 볼 친구 같은 연인을 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아, 친구 같은 연인? 네, 신월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미팅에 나가서 재산 현황보다 MBTI나 요즘 관심사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MBTI요? 네, 로테이션 소개팅처럼 여러 사람이랑 짧게 대화하는 젊은 방식의 미팅도 아주 활발하고요. 삶의 동반자를 찾는 개념이 훨씬 더 넓고 유연해진 셈이죠. 방금 팬덤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의 디지털 DNA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이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쇼핑하고 신월에서 모임을 만들고 팬덤 활동을 조직하는 것의 기반에는 이분들의 디지털 친숙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도파민 시니어를 이해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어,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하이텔, 천리안 같은 PC통신으로 밤새 채팅하고 동호회 활동을 했던 사실상 대한민국의 1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마우스보다 키보드가 더 익숙했던 세대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지금의 스마트폰 네이티브 세대 이전에 텍스트 기반의 디지털 네이티브가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경험이 최근 50대 사이에서 텍스트 기반 SNS인 스레드 사용이 급증하는 배경이 됩니다. 스레드요? 네, 사진 없이 오직 글로만 소통하는 방식이 과거 PC통신 야자방, 그러니까 반말로 편하게 채팅하던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한다는 분석이에요. 인스타그램처럼 잘 꾸며진 사진을 올려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없이 솔직한 자기 생각을 텍스트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더 편하게 느끼시는 거군요. 그렇죠. 해시태그 50대 같은 해시태그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쉽게 찾아서 그들만의 수다방을 만드는 셈이네요. 사실상 가장 거대한 온라인 반사회가 열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은 이분들에게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서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로 데뷔하기도 하고요. AI 활용 지도사나 인지활동 지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전문성을 갖추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시니어 유망 직종으로 ESG 여행 도센트나 불법 드론 감시단 같은 직업이 꼽힐 정도니까요. 와, 단순 보조 업무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디지털 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까 도파민 시니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던 미스터리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시니어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마음은 40대 후반으로 살면서 20대처럼 쇼핑하고 30년 경력의 노련함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60대의 새로운 전문 커리어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경계가 없는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더 이상 보살핌의 대상이나 과거의 세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을 해야죠. 주체로서. 네. 기업과 사회가 이분들의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사회가 이 생호한 시니어 세대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PC 통신 시절부터 스스로 광장을 만들고 문화를 주도해온 이분들의 저력을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진짜 큰 변화는 어쩌면 이분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시니어를 위한 4의 시장을 넘어서 시니어에 의한 바이의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